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편은 오사카 여행 두 번째 편, 오사카 남부 여행 편입니다. 지난 편에서 오사카 북부 지역을 여행한 하루를 소개해드렸죠. 이날도 역시 전날과 비슷한 느낌으로 설렁설렁 여유롭게 오사카 남부를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너무 여유를 부린 탓에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 사건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타이밍이 전부 조금씩 어긋나더라고요. 그럼 되는 일은 없이 꼬이기만 했던 저의 오사카 여행 함께 하시죠. 이날은 하루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에 키즈 시장으로 해산물 덮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얼른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대기줄이 엄청 길어서 한참을 밖에서 줄을 서 있다 보니 밥을 먹고 나서 숙소 들어와서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오후 2시가 넘었더라고요. 다시 배도 고프고 해서 점심 먹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숙소 근처에 있는 키스네 우동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는 식당 우사미테이 마스바야라는 식당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화를 할 겸 식당이 있는 신사이바시에서 남바까지 걸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사카 관광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점심이 지난 시간인데 오늘 신사이바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사카의 북쪽 지역을 좀 돌아봤어요. 오늘은 오사카 남쪽을 좀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신사이바시에서 남바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면서 구경도 좀 하고 남바역에서 또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이바시와 남바 사이의 거리는 오사카 남부 여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신사이바시 스지 아케이드는 식당, 상점, 기념품점 등이 모여 있어 오사카 여행할 때 한 번쯤 들리면 좋은 곳입니다. 평일 오후 3시라는 참 어중간한 시간인데도 사람이 참 많죠. 주말에는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 분들도 몰려 인파가 어마무시합니다. 신사이바시 스지를 빠져나오면 도톤보리 강을 가로지르는 에비스바시라는 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오사카 하면 생각나는 장면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아닐까 해요. 엄청난 인파, 독특한 간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까지 여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고 다리를 건너면 오사카의 먹자골목 도톤보리 상점가가 나옵니다. 다코야키부터 우동집, 스시집 없는 게 없어요. 뒷골목에도 숨겨진 맛집이 많은데 저는 방금 점심을 먹었으니 일단 패스. 난카이 남바역에서 열차를 타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스미요시 타이샤라는 신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사람으로 넘치던 남바에서 고작 10여 분 이동했을 뿐인데 동네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제가 여기 오사카나 도쿄 같은 대도시도 좋아하지만 아기자기한 느낌의 중소도시를 여행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여기 역에 내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나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길에 전차도 다니고 그런 느낌이요. 지금 남바역에서 한 15분? 10분 정도 전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완전 신세계네요. 신세계. 너무 조용하고 고요한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하늘도 맑고 산책하기 너무 좋네요. 이거 스미요시 타이샤라는 곳을 딱히 목적이 있어서 방문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너무 많은 곳에 지쳐서
조금 자연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신사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조용하고 해서 산책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에 전국적으로 스미요시 신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오사카의 스미요시 타이샤가 그 신사들의 총본사라고 해요. 주신은 항해 안전의 신인데 이상한 신도 하나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신공황후라고 고대에 신라 정벌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왜가 신라를 침공했던 건 실제 역사지만 정벌을 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주장일 뿐인데다 신공황후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경내도 그리 넓지 않아서 짧게 산책하기 딱 좋네요. 오사카 오셨을 때 여기 한번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깔끔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이 돌 밟는 소리가 너무 좋다. 스미요시 타이샤를 나와서 전차를 탔습니다. 전차를 보는 순간 그냥 이유 없이 타고 싶더라고요. 전차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랐는데 지도를 보니까 마침 제가 가려고 했던 곳 근처로 가더라고요. 이런 전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하철이 뭔가 바쁘고 붐비고 쫓기는 느낌이 있는데 반해 이런 전차를 타면 뭔가 느긋하고 여유 있고 그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전차를 타고 신세카이로 왔어요. 신세카이는 남바와 더불어서 먹고 놀기 좋은 정말 오사카다운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전차를 타고 신세카이로 왔습니다. 통천각이 보이는 신세카이로 왔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보다는 일본인 분들이 오사카 오면은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오사카감이라는 약간 오사카 느낌이 가득한 그런 약간 왁자지껄하고 이런 동네인데 지금은 시간이 아직 좀 일러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쯤 구경해 볼 만은 해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오사카 동물원이 있고 또 시텐노지라고 해서 커다란 사찰이 있는데 지금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거기는 아마 입장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여기 그 쿠시카츠로 유명한 다르마 본점도 여기 있어요. 저는 식사 시간도 아니고 술 마실 시간도 아니고 신세카이 특유의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조금 덜했는데 여기는 해가 지면 더 활기차고 동네 분위기도 올라가니까 이왕이시면 해 지고 오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신세카이 바로 옆에는 텐노지 동물원이라고 대형 동물원도 있는데 평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도 아예 영업 종료 시간쯤 와버려서 역시 패스. 신세카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텐노우지, 우리말로는 사천왕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신세카이 근처 여기 지역의 구 이름이 텐노지구라는 곳인데 이 텐노지구의 명칭이 바로 이 사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여기도 도착했더니 입장 시간이 딱 끝나버렸어요. 본당 입장이 오후 4시까지인데 좀 빠르죠. 여기 시텐노지 뿐만 아니라 교토에 가시면 사찰들 많이 찾으시는데 생각보다 입장 마감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사찰 방문하실 분들은 관람 시간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시텐노지를 방문한 이유는 이곳도 한국 역사랑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 근처 지역명이 여기 사찰 이름을 땄다고 했죠. 이 말인즉슨 이 사찰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곳이고 또한 랜드마크 수준으로 규모가 크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텐노지의 역사는 무려 서기 5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든 사람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인데요. 바로 쇼토크 태자라는 인물입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이죠. 한반도로부터 일본의 불교와 문물을 받아들여 일본의 고대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이 쇼토크 태자가 시텐노지를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텐노지 절의 배치도 백제식 가람배치라고 해요. 다른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화재나 전화로 건물들은 소실돼서 재건할 때 양식이 바뀌었지만 배치 자체는 창건 당시와 마찬가지인 백제식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4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내를 돌아다니는 건 괜찮나 봐요. 분당만 4시까지 입장해야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절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서 입장 시간이 지나서 오니까 본당을 못 보는 거는 아쉽지만 또 분위기가 또 괜찮은데요. 조용하고 이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하루카스 삼천 전망대예요. 2014년에 오픈했다는데 저는 왜 여태 여기를 몰랐을까요? 하루카스 전망대에는 일몰 시간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몰 시간 조금 전에 전망대에 올라가야 낮의 모습, 그리고 오사카만으로 해가 떨어지는 모습, 또 화려한 오사카의 야경을 한 번에 모두 맛볼 수 있거든요. 다행히 입장줄이 거의 없어서 늦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60층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58층부터 60층까지를 전망대로 쓰는데 식당도 있고 간단히 음료수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시간 보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뚫려 있는 구역도 있어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꼽는 전망대의 백미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까지 통유리로 밖을 볼 수 있게 만들어뒀는데 볼일을 보면서 밖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뒤에 환하게 하늘이 펼쳐져 있으니 살짝 뒷골이 서늘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망대를 한 바퀴 돌고 난 뒤 석양이 잘 보이는 곳에서 오사카만의 넓은 바다 사이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또 자리를 살짝 옮겨 오사카 시내 방향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해지고 난 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오사카 야경을 즐기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루 일정이 남았지만 오사카는 이날로 마지막이었는데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이곳만한 곳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높은 전망대에서 여행 동안 다녀온 곳들을 찾아보면서 짧았지만 즐거웠던 여행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사카 남부 지역을 여행한 하루를 담아보았는데요. 뭐 하나 타이밍 맞는 게 없어서 제대로 본 것도 없는, 결코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하루였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또 즐거웠습니다. 그런 시간이나 여행 코스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나니 오히려 힐링하는 기분도 들고 좋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코스로 제대로 관람도 하시면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부터 움직이신다면 알찬 하루 코스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